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거제에서 전남 고흥까지 비경을 품은 15곳의 해안도로 253.7km를 해안 경관도로로 선정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도내 각급 기관 단체장들의 신년 역점 시책을 알아봅니다. 오늘은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을 초대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성실히 납부한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틴 다른 운전자들보다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올해부터 부산시의회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를 도입하기로 해 치열한 토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면서 마주치는 바다와 섬, 그리고 숲은 그 자체만으로도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곤 합니다. 이 비경을 품은 남해안의 해안 경관도로가 선정됐는데 장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바다를 가로질러 섬과 섬을 연결하는 창선 연륙교 도로는 남해안의 절경 사이로 굽이칩니다. 유배객이 배를 타고 건넜던 바다에는 이제 마을과 마을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노량대교가 놓였습니다. 거제 홍포 전망대, 한려수도의 섬들이 병풍처럼 펼쳐지다가 거친 비포장 도로로 바뀌기도 하면서 차창 밖으로 비경이 펼쳐집니다. 해안 경관길을 달리다 보면 시선을 사로잡는 곳이 많습니다. 그럴 땐 차를 멈추고 이 같은 전망대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해가 지면 더 선명한 빛을 밝히는 고성 해지개 다리도 걷기 좋은 명소입니다. 주변이 너무 조용하고요. 바다가 마치 호수같이 보여가지고, 그리고 특히 밤에는 야경도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걷기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남 거제에서 전남 고흥까지 15곳의 해안도로 253.7km를 해안 경관도로로 선정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MBC 경남은 오늘부터 도내 단체장들의 신년 역점 시책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과 올 한 해 의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상남도의회 의장 김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제11대 도의회가 시작이 됐고요. 네. 사상 첫 민주당 소속의 의장이 된 지도 6개월, 한 반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 반년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우선 새해 인사부터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도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지방선거를 통해서요, 66년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인 의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더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이 양당 원내 교섭단체가 꾸려진 첫 의회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의회가 또 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저희 잘 보셨겠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원구성부터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결산 심의 의결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사전 논의는 했지만 본회의장에 도달했을 때는 원만하게 잘 협의해서 의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1대 의회는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젊고 역동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더 노련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난 6개월이 기초를 닦는 준비 기간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올 한 해는 의장님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의회를 운영하실 생각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6개월간의 의회 변화를 추진하는 좀 준비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조금 여러 가지 많이 바꾼 제도나 방식을 좀 정착하고 확장하는 기간을 좀 삼겠습니다. 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공부하는 의회상이라는 아마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실 의회에서는 지방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례라는 입법 활동을 하고요. 더해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전문성과 다양성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명의
야당원이 계시기 때문에 양당 간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합리적 의견을 도출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해도 역시 연구하고 토론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특히나 올해는 정책 지원팀을 저희가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설된 정책 지원팀을 적극 활용을 해서 민원 창구를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경남도의회까지 오는 민원은 집단 민원이거나 장기 민원이거나 아니면 고질 민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한 명이 해결하기엔 좀 역부족인 경우가 많은데요. 신설되는 정책 지원팀을 활용해서 도민의 눈높이에 좀 걸맞는 그런 좀 민원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해서 저희가 작년에 만든 제도인데요. 예산 분석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도청과 교육청의 한 해 예산이 약 14조 원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24조 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도민들이 내시는 세금이 한 푼도 새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작년에 도입한 제도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남도 출자 출연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검증, 인사청문회 도입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좀 날카롭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국회에는 국회 청문회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의회에는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한 제도는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가 협약에 의해서 실시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청문회가 아니고 인사검증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13개 출자 출연 기관 중에서 대표적인 6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간의 이제 출자 출연 기관장 인사에 대해서 좀 보훈 인사가 아니냐라는 도민 불신이 높았기 때문에 그 도민 불신을 좀 완화하는 측면, 그리고 인사의 투명성을 좀 확보하는 측면, 나아가서 도민의 알 권리를 좀 보장한다는 측면, 이런 큰 틀에서 저희가 합의를 하긴 했으나 좀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은 좀 분명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료 제출 요구권의 좀 한계라든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성에 차지는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설계를 해서 저희가 차후에는 조금 더 도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인사검증 시스템을 좀 안착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지사 즉 집행부와 같은 당 출신 의장이다 보니까 이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약하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는 특정 정당이 약 의회 90% 이상의 의석을 점유하는 구조였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지사 시절에는 저희가 거수기 의회라는 오명이 있었고요. 그전 김두관 지사 시절에는 발목 잡기 의회 뭐 이런 오명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11대 의회는 외형적으로 보면 야당이 약 21분이 계시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도 조례도 만들 수가 있고요. 예. 안건도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 구조로 봤을 때 저희가 김경수 지사에 대한 거수기 의회가 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예, 오히려 저희가 작년에 도정 질문 횟수 자체를 아예 좀 늘리기도 했고요. 또한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예산 삭감폭이 컸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집행부를 긴장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집행부의 합리적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요. 야당과 집행부 안건에 대한 좀 더 치밀한 의회 내부적으로 사전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집행기관의 정책 생산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2019년 신년사를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완전한 지방분권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글쎄요, 구체적인 보관이 있을까요? 저희가 분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지방정부의 예를 들면 권위나 편리를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절대 아니고요. 현재 국가발전 전략으로 보면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서울과 경기도 중심의 수도권
중심의 거점 개발 방식이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계속 위축이 되었고요. 지금은 2035년이면 경상남도에 10개 군이 사라진다는 지방 소멸론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분권은 국가 발전 전략의 굉장히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분권에 있어서 수직적 분권이 있다면 또 수평적 분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지방의회는 국회만큼의 어떤 법적인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의회에 부여된 많은 권한 중에 아직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자료 제출 요구권이라든지요. 아니면 특정 현안에 대한 특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좀 더 수평적 분권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른 시간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부터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입니다. 거기에 낮 동안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겠는데요. 황사용 마스크를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해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경남에 13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름보다 2배나 빨리 번지는 겨울 산불을 더욱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춥긴 하지만 낮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창원은 8도, 진주는 9도가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창녕 영하 7도, 고성 영하 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밀양 8도, 통영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역시나 차갑습니다. 거창 영하 8도, 함양 영하 7도를 보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합천 8도, 하동 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와 수요일부터는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덤프트럭에 경유 대신 등유를 넣어 운행한 운전자들이 진주 지역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한 운전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화물차에 경유 대신 등유를 불법 판매하는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홈들을 통해서 가서 배달을 해서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정섭 씨도 덤프트럭에 등유를 넣고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씨와 함께 적발된 진주 지역 운전자는 모두 17명으로 모두 1,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씨 등 6명은 조기에 납부하면 과태료를 20% 깎아준다는 진주시의 안내에 따라 기한을 지켜 과태료 1,2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던 다른 운전자 8명은 이의 제기와 소송을 거쳐 과태료를 500만 원으로 경감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했죠. 판사가 500만 원을 판결했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 내고 이제 해결받죠.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히 과태료를 납부한 운전자들이 오히려 700만 원을 더 부담했습니다. 법규를 지켰더니 더 손해를 본 셈입니다.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도 잊고 지내다가 이제 그 500만 원 과태료 처분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 너무 진짜 억울한 생각밖에. 억울한 마음에 진주시를 찾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것. 현재로서는 행정청이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법원에 시를 상대로 소송하여 보험 판결에 따라야 할 것으로. 똑같은 불법 행위에 내려진 고무줄 과태료 처분, 그리고 규정에 따를 뿐이라는 행정이 자칫 선의의 피해자를 낳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볼 일입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올해부터 부산시의회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는데 여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야당은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이만흥 기자입니다. 시의회 선거구 획정 의결을 위한 본회의 표결 직전.
의석수가 2석에 불과한 소수 야당이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한된 20분이 지나자 마이크가 꺼지고 승자 독식 구조와 지역주의의 결함으로 영호남에선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등의 문제를 같은 당 동료 의원이 뒤를 이어 반대 토론에 나서지만 역시 제한 시간은 20분. 표결은 강행되고 방청석에서는 다수당의 횡포를 비난하는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올해부터는 부산시 의회에서 이런 풍경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시의회 회의 규칙에 무제한 토론 실시 조항을 신설해 필리버스터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을 견제하기 위해 소수당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이 같은 무제한 토론은 예산안을 제외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본회의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가능합니다. 저희가 하나의 정책 결정 사안에 대해서 하는 의원들이 그 안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좀 얘기할 수 있도록 또 그 반대 의견도 얘기할 수 있도록 정책 토론의 장을 만드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소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라는 조항이 사실상 독소조항이라며 무제한 토론이 당론에 밀려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여당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서명을 받아야 되는 그 수만큼의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무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산시와 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시의원 자유발언의 시간 제한도 없앴습니다. 시간이 모자라 수박 겉핥기식 질문으로 넘어가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회는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해 발언자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창원지검 형사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고용노동부가 수사 의뢰한 지청장과 근로감독관 등 전직 창원 고용노동지청 직원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일부 범죄 혐의가 확인됐지만 처벌을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창원 고용노동지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지난 2015년 대형 조선소 하청업체 단체를 압수수색하던 중 근로감독관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장부가 발견돼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해 경남도 내 아파트값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의 아파트값은 8.68% 떨어져 울산에 이어 2번째로 하락폭이 높았고 마이너스 3.81%를 보인 1년 전보다도 하락률이 2배 이상 컸습니다. 반면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8% 상승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뚜렷했습니다. LH가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한 달간 신청을 받습니다. 매입 임대 사업은 LH가 도심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생계 의료급자나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과 청년, 신혼부부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로 임대하는 것으로 우편이나 방문 접수, 온라인을 통한 주택 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고장 소식입니다. 경남FC 승리기원의 밤 행사가 오늘 저녁 6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합창단 신규단원 위촉식이 오늘 오후 4시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열립니다. 2019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오늘 오전 10시 함양 백전 면사무소에서 열립니다. 2019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이 오늘 오전 11시 50분 고성 적십자회에서 열립니다.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하동군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는 경남 출신 대학생들의 기숙사인 남명학사 서울관과 창원관에 거주할 올해 입사생을 다음 달 1일까지 모집합니다. 선발 인원은 서울관 400명, 창원관 348명으로 보호자 또는 학생이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수도권이나 도내 대학에 입학했거나 재학 중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남명학사 서울관과 창원관의 이용료는 입사비 5만 원과 기숙사비 월 15만 원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 사업이 강화됩니다.
경상남도는 미니 태양광을 오는 2023년까지 2만 5천 가구에 보급하기로 하고 현재 설비 비용의 75% 수준인 보조금을 85%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경상남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의 없이도 미니 태양광의 설치가 가능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미니 태양광 시범단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분성산에 설치하려던 산악형 롤러코스터인 알파인 코스터 사업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김해시가 가야 테마파크에서 분성산 정상 천문대까지 1km 경사로에 알파인 코스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올해 3천만 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시민 등산로 폐쇄에 따른 민원과 환경 문화재 훼손 등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분성산에서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